안녕하세요. 피터 린치는 크라이슬러가 망하네 마네 할 때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가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턴어라운드 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크라이슬러였죠. 턴어라운드 주는 간혹가다 불사조처럼 환골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수익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죠.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는데요. 피터 린치는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1944년 1월 14일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하면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9.2%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나는 단타로 한 달에 100% 수익도 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펀드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투자하기는 어렵죠.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피터 린치는 이 큰 돈을 굴려서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피터 린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돌연 1990년 4월 3일에 46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건데요. 박수 칠 때 떠나는 조기 은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현재 77세니까 은퇴하고 무려 30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언이 있는데요.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사실 우리는 종종 오늘 처음 본 주식에 내 전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해야겠죠? 주식을 사고 나서 물리면 그때부터 공부하죠. 주식은 사고 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공부하고 사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1990년도에 은퇴했으니까 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1977년부터 운용해서 14년간 누적 수익률 2700%를 달성합니다. 14년간 투자 원금을 28배 늘리는 수익을 거둔 것이죠. 만약에 1977년에 마젤란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으면 1990년에는 28만 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피터 린치의 대단한 점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와 S&P 500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마젤란 펀드가 월등히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한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긴 투자자였던 겁니다.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놀라운데요. 1979년에는 무려 51.7%의 수익률을 냅니다. 그리고 1982년에도 48.1%의 수익률을 내죠. 1983년에는 38.6%의 수익률을 냅니다. 한번 각 잡고 수익을 볼 때는 엄청나게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씩 1984년도처럼 장이 안 좋아서 2%의 수익률을 볼 때도 커버해서 최종적으로 연평균 29%의 수익률이 완성되는 것이죠. 은퇴하는 1990년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5%였는데 작년 재작년에 22% 34%의 수익을 보고 꺾이려고 하니까 은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고점 매도하는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 1990년 4월 3일에 은퇴 선언했으니까 3달 정도 거래하다가 그만두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을 가만히 보면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벌고 1년 쉬어가는 패턴이죠. 1982년 48%, 1983년 38% 왕창 벌고 1984년 2%로 쉬어가고요. 1985년 43%, 1986년 23%로 왕창 벌고 1987년 1%로 쉬어가고요. 1988년 22%, 1989년 34%로 왕창 벌고 1990년 마이너스 4.5%로 쉬어가려다 영구히 쉬어버립니다. 은퇴하게 되죠. 피터 린치 자신도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2년 벌고 1년 쉬어가는 패턴을 알았나 봅니다. 펀드가 작년까지 왕창 벌고 쉬어가려고 할 때 은퇴하면서 피터 린치의 업적은 최고점을 기점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펀드를 운영했으니까 1982년은 중간 기간입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지표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피터 린치는 경기가 회복되면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오를 것인가, 미국인들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경기 회복 시에 자동차 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자
피터 린치의 예상대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를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크라이슬러는 신형차 미니밴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몰락하던 기업이 극적으로 회생하여 주가가 폭등합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포드는 주가가 17배, 크라이슬러는 50배 폭등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피터 린치의 크라이슬러 투자입니다. 망해가던 기업이 극적으로 회생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죠.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크라이슬러 심볼입니다. 2011년까지 사용한 로고이고 2011년부터 사용하는 로고입니다. 1980년대 크라이슬러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1980년 한 해에만 1만 5천 명의 정규 직원을 해고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5천억 원을 아낀 겁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1982년 여름에 부채 15억 달러를 일시에 갚고 7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는 신화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1982년에 부채를 갚고 순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1982년은 바로 아까 살펴봤듯이 피터 린치가 크라이슬러에 집중 투자하던 시기입니다. 1982년에 피터 린치는 크라이슬러를 6달러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2년은 크라이슬러에게도 피터 린치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크라이슬러가 부채를 갚고 순이익을 내는 해에 피터 린치는 크라이슬러를 매입했습니다. 바로 턴어라운드 시기였다는 것이죠. 나쁜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턴어라운드는 기업 회생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턴어라운드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은 흑자 전환한 기업의 주식을 말하죠. 턴어라운드는 말 그대로 회전하다, 180도로 돈다는 의미니까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적자를 흑자로 돌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상황이 호전된 걸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HLB의 연결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영업이익은 전부 빨간색입니다. 별도를 클릭하고 별도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또다시 전부 빨간색입니다. 한마디로 적자 기업이죠. 신약 개발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HLB가 만약에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면 턴어라운드 주식이 됩니다.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닌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둘째는 이번에 인수한 FA와 흡수합병하여 수익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아필리아 판매 등 HLB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